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박수 크게 치세요. 크게. 또 떼고 애교야? 네? 어떻게 떼고 애교야? 좀 행복한 건가? 애교 부리는 거 같아? 크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일자리 좀 달라고. 한 주 펑크를 해놓고. 네, 저는 지난주 독감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청정구역의 메인 진행자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없으니까 괜찮았나요? 아니 뭐 특별하게 네가 없다고 해서 방송이 망하거나 뭐 다운로드 수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늘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제가 그동안 잘 다져놓고 가서 그래요. 탄탄하게.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다지고 싶네요. 마늘 빠듯이. 네, 정말 다지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근데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예. 박지희 아나운서의 공백은 잘 모르겠고 이 작가 형님의 편집 능력은 다시 한번 감탄하는 그래요? 시간을 제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나랑 같이 하면 편집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얼마나 너는 좋아요. 이제 위험 수위를 편집하는 건데 여기 매끄럽게 편집하는 거를 야 정말 기술입니다. 이것도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댓글을 확인을 했는데 네. 딱히 저를 원한다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질렸지 니한테. 그래서 참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긴급 새로운 피를 수혈합니다.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청정구역이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출연 좋아요. 네, 그래서 청정구역의 새로운 멤버 손수호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수호입니다. 네, 여기서 외모 평균이 확 올라가네요. 확 올라갔죠.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이거 왜냐면 높이 뛰어나서 조져야 재밌거든요. 외모 평균도 올라갔고 연령도 올라갔네요. 연령도 올라갔죠. 네. 또 어쨌든 변호사 하나 끼는 게 좋다는 생각에. 우리의 평균 연봉도 올라갔고. 그렇죠. 네. 타격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알바 종방 이후에 2달 만에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 전혀 못하셨나요? 몰랐죠. 예, 전혀. 오창석 군이 요새 공부를 덜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정치 얘기할 때 나만 목이 아파서 이제 목 좀 얘기 좀 해요. 그러면은 오창석을 빼고 그냥 이렇게 셋이서 하는 건 어떨까요? 나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난 사실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빠진다는 생각 한 번도 말을 안 해봤는데. 얘는 아프지도 않아. 사실 내가 오늘 아팠거든요. 도대체가 안 아프니? 오늘 아파가지고 내가 독감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독감이면 집에 있어야지 왜 온 아침에 거야? 목이 안 나와. 회사를 못 갔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가서 닌겔 맞고 목이 안 나와서 나 청정국 오늘 처음으로 쉬어야겠다. 그래서 닌겔 떼고 괜찮으세요?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목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출근 못했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그 청정구역 여기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정치 알바도 팟빵에 게시판 있잖아요. 댓글 달 수 있잖아요. 한번 정말 처음 가봤어요. 가봤더니 좋게 봐주시는 글들이 지금도 하나씩 둘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치 알바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아마 정치 알바 들으시는 분들이 또 청정구역도 많이 듣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좋게 봐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요거 없게 돼 있어. 기다려봐. 제2의 김남국화. 아주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는 오창석 부위원장을 이태원의 고깃집에서 봤다고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가끔 고기도 먹고 다닙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웃었으면은 웃음소리하고 목소리를 듣고 오창석인가 싶어서 봤대요. 이태원 쪽으로 잘 안 가잖아. 이태원 쪽 잘 안 가는데 친구가 이태원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소고기 먹고 왔습니다. 여자친구요? 아니야 여자친구 아니고 남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분은 저기 민속마을에 계시나요? 민속마을에 남미 여행 갔는데 기와집이 보이는 곳을 나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남미에 코리안타운이 있다고. 거기 계시라고. 그렇군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미에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뭘로 연락해요? 동생 휴대폰. 동생 여자친구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갈 때 동생 휴대폰 들고 갔네요. 서로 바꿔 쓰고. 그렇지, 다. 여자친구한테 좀 자유를 주세요. 이 기회에.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는 박지훈 변호사하고 최욱 씨가 MBC 라디오 진행자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작가님은? 저요? 네. 좀 불러도 안 가요. 퍽이나. 아니 제가 가면 무슨 그래서 최승호를 옹호했구나 이따구 소리 할 뻔할 뻔짜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지금 우리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이 네. 다 갔는데 너는 왜 못 가냐 맨날 그러잖아. 네. 예전부터.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나한테 오퍼가 왔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고. 일단 아침 방송은 못합니다. 저는. 때려 죽어도 연봉을 1억 10억 줘도 못합니다. 아침 아주 방송. 역량 있는 인사들이 다 아침 방송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0억. 아니 아침 방송 죽어도 못하고요. 그리고 낮 방송. 낮 방송은 제가 지금 쿨가당하고 사건반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건반장은 간둘 수가 없어. 뭐야, 돈을 많이 줘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거 보는 게 낙이야. 그런 걸 해야죠. 효자야. 예, 또, 해야죠. 또 아버지께서 은근히 지금 효자네. 그럼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늘 그거 보는 게 낙입니다. 그래서 그거 뺄 수가 없고 쿨가당 같은 경우에는 간둔다 그랬는데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대폭 임금 인상을. 대폭을 해주면서 얼마나 대폭? 네가 필요하다고 와, 그래갖고 우리 감사한 이도현 마음에. 작가님이 대폭이라고 하면 진짜 대폭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팟캐스트 때문에 뭘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거절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만약에 안 하고 저녁 방송을 하게 되면 저한테 딸린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쵸. 다 갑자기 지금 눈빛 슬퍼지는 거 봐요, 오창석. 이 인간 말고라도 많아요. 우리 안가 독감이 지금 직원들부터 메르스로 시작해서 확진되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지금 최욱 씨하고 박지훈 씨가 저녁 라디오를 하면서 네. 팟캐스트 녹화를 이제 저녁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수다만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점심 때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들어오는 거는 하려고 이제는. 뭐 들어오겠지 뭐. 아니 시사 데일리로요. 프로 저녁에 하는 거 퇴근길 네. 프로그램 딱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이제는 네. 들어오면 거절 안 하고 그럼 하려고. 시사 안드로메다는? 뭐 시사 안드로메다는 지금 YTN 팝 YTN. 2월 그러니까 1일부터잖아요. 예. 한대요 이제. 파워. 예, 1일부터.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회사가 다른 거기 때문에 팝에 동참할 필요도 그러니까 없고. 그 회사 달라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팝하게 되면 YTN 라디오 네. 우리 제작진들이 또 징계를 먹어요. 팝을 하면 징계를 먹어요? 회사가 다른데 왜 팝을 하냐고. 아 그렇네. 야, 아 그렇네. 저 이상한 애 누가 데려왔냐. TV에서 그렇구나. 파업하는데 라디오가 파업을 해. 아 별도 법인이니까. 별도 법인이니까. 안가 파업하는데 국민 TV도 갑자기 우리도 파업할 거야. 그렇네. 노래 법인이 뭐야? 다르면 뭐. 네, 굉장히 고심했는데, 또 그래서요. 남이 그게 또 아니죠. 독이 아니지. 또 뭐, 뻔하잖아. 댓글 달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2월 달까지만 하고, 네.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아쉽네요. 안드로메다는. 2월까지, 1월까지. 1월 말. 1월 말 녹음까지만 하고. 그럼 이제 거의 끝났네요. 네,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방송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 여러분 이도현 작가님 열심히 섭외해 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저녁에 뭐, 오겠지 뭐. 그러면. 좀 마음 아프네요. 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혼자만 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정구이랑 걱정하세요. 대일 같은 청정구이가 어떻게 할까. 네. 다른 거 쓰다면은 뭐 어차피 안 되지만 청정구이도 그러면 낮에 녹음하든가 바꿔야 되지 뭐.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지금 안가가 지금 동파예요. 그래서 지금 네, 수도관이 파업을 했더라고요. 네, 파업을 수도관이 파업을 해서 박지 아나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자꾸 저 지금 이거 물 마시고 싶을 때 물도 못 마시게 해. 물 마시면 안 돼. 네, 개인 마시지 요강을 하나 말라고. 가져오세요. 개인 요강을 하나 가져오세요. 아니 그리고 무슨 페리의 병에 쉬를 하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오창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자는 그렇게 조절이 안 돼. 멍청아. 그렇네요. 야, 이거 뭐 아니 수위 그거는 조절이 안 그냥 우리 되니까. 방송국에서 하던 얘기인데 그걸 방송에서 왜 얘기하니? 갑자기 얼굴 보니까 화나가지고. 화나가요? 네. 페레이가 작으면 델몬트병 가져와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화장실 사용 자제해 주시고요. 네. 죄송한 마음에 갈 때 저 주스 한 박스씩 저 사과 주스 하나 있거든요. 한 박스 들고 가세요 갈 때. 오. 1인당 한 사과즙. 박스씩. 네. 네. 저거 이제 우리 저 팬이 의성사진은 팬이 한 차를 싣고 왔어. 오. 네, 저기 놓고 갔어요. 그래서. 와 나도 가져가야지. 가져가세요. 예. 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합니다. 팬들 오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안 가는 올 때마다 뭐를 이렇게 한 보따리씩 가져. 양손에 가득가득 주죠. 그니까요. 저 감사한 일요일에 마음으로. 양양자 상무님 출판 기념회 다녀왔습니다. 광주에. 예. 어쩌라고요. 그냥 다녀왔던 근황 얘기를. 아니 우리 그 단톡방을 좀 자기 블로그로 쓰지 말아줘. 그러니까. 그 사진을 왜 올리는 자꾸 거야? 자기 근황을 단톡방에 왜 올려? 뜬금없이 설명이 없어, 설명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양양자 상무 그거 하는 걸 왜 올렸냐고. 아, 그때, 그냥 거기 와 있었다. 안물안궁. 나도 올리고 나서, 글을 못 썼던 게 왜 올렸지?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아니, 근황을 공유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 헛헛함을 우리한테 푸나 봐요. 카카오톡이 좀 조용해가지고, 어딘든 뭐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양상무님은 광주 시장 나간대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엄청 많이 왔더라고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몇천 명이 꽉 찼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민주화의 광주에서 경제의 광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평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게시판에 몇 주째 지금 같은 댓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이 작가님이 아주 내 생각에 한 210살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늘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아니 너무 식상해졌어. 이분들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게 뭐지? 없어. 거의 없어. 없는데 거의. 다 옹호해주고 칭찬해줘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마저도 반대하지만 결정됐으니까 박수 보낸다. 그거였잖아. 이번에 그 단일팀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반대야. 근데 결정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 박수 보낸다고. 그럼 지지한다고. 근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그것도 딱 정책 한 번 반대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은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동영의 지지율이 한 5%인데 이 5% 욕먹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기 때문에 네. 내가 끌어내렸다 하더라고 대통령 지지율을. 아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 고마워요. 네. 와. 그렇진 않나요. 저도 댓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댓글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네이버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알바 쓴다고. 네. 근데 지금 팟빵에서도 보면은 그 24시간 상주하면서 똑같은 댓글 내가 출연한 곳곳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 알바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네이버 좀 새끼들은 돈이나 받아 착 처먹고 하지. 이분들은 뭐 하시나 몰라. 너무 그래도 강하게 공격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지 말고 건설적인 일을 좀 하시고 그래서 국가에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취업하시면 취업률도 올리고 그게 문재인 정부 도움되는 거잖아. 24시간 댓글 달면 그게 뭔 도움이 되나? 아니, 취업해서 맞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댓글 달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시간차가 짧다. 거의 약간 채팅창처럼 올라와요 댓글이. 극히 일부 똑같은 걸 도배하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극히 일부? 예. 네네네. 뭐 제가 또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이동영 작가가 뭐 본인에게 좀 기분 나쁜 댓글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배척하고 그런 성격은 또 아닙니다. 근데 뜨잖아. 네. 다른 뭐 팟캐스트처럼 뭐 삭제하고 뭐 자격하면 다 삭제고 이러지 가만히 냅두잖아. 그런 데도 있어요? 또 확전하려고 또. 확전 안 돼. 다른 팟캐 건들지 말고. 다 다른 팟캐 가만히 두고 건들지 마. 다 읽어보고 하잖아. 난 진짜 몰라 어딘지. 아이 네. 많이 그래. 몇 많이 군데 그래요? 똑같은 네. 성향의 사람들이 본인한테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다른 그냥 팟캐 건들지 말고. 마이웨이. 어쨌든 약간 변태적 성향이 있어서 자기 욕하는 글 꼬박꼬박 다 챙겨 봅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힘쓰죠. 거의 헬리콥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지지난주 환승역 사연 보내주신 분이 후기글 보내주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후배 문제. 그때 고민하셨던 기혼인데 회사 후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이제 거절했더니 그 여자의 능률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이 왔었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소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반성을 했었던 점은 제가 그 친구에게 너무 무안함을 안겨줬을지도 모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사조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젊은 친구가 혹여 사내에서 내쳐진다는 기분이 들까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친구의 업무에 관련해 다른 부서원들도 수군되는 상황이 와버렸고요. 어쩔 수 없이 인사 담당 부서원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규모가 꽤 큰 회사이고 인사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곳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후 상황은 인사 조치에 맡기기로 했고 다만 그 친구가 역량이 있는 친구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지랖을 약간 부린다면 혹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미혼인 청년분들 그 마음 절대 기혼인 분들에게 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오창선님 찍기 신공 장난 아닌데요. 구땡은 아니지만 비슷한 언저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청정구역 응원합니다. 라고. 제가 그때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회사일 수가 있다. 네, 구글. 외국계에서 구글일 수도 있다 했는데 비슷한 언저리 맞는 거. 페북 뭐 이런 데서 일하겠네요. 네이버 이런 데. IBM이네. 이게 근데 뭔 사건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뭔 사건이었지? 아니 그 여자가 미혼인데 그 기혼인 남성 선배한테 은근히 막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술 먹고. 남자가 사연을 보내줬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남성이 거절했더니 그 후로 얘가 일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일도 잘 안 하고 막 그랬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잘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회사 인사 조치에 맡기기로 했다고. 그럼 됐지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그냥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 회사면 진짜 체계적인 시나리오였는데 IBM 확신합니까? 저는 느낌이 IBM입니다. 네. 구글 언저리 우리나라 다음 IBM 아니야? 다음 제주도? 네이버 아니야? 네, 외국계일 겁니다. 내 생각에 왠지 네이버일 것 같은데요. 이
분당 쪽에서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또 강남을 좋아하는 분당 분위기니까 요즘에. 강남 좋아하시는 분이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를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이고님께서 올려주신 글 한번 볼까요? 네, 그 직장 상사가 합리적인 어떤 사유로 갈구는지 그냥 막 갈구는지 생각 먼저 해보시고요. 전자라면 본인 문제점 파악이 먼저입니다. 후자라면 증거 수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급 기관에 신고한다면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 류의 인간은 대부분 그런 소리 찍소리 못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법대로 내지는 규정 그런 거에 대단히 약합니다.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장기적 해결이 안 됩니다. 상사가 지적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고 단둘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위 동료들 절대 같은 편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사가 갈굴 때 그냥 완전 무대뽀로 갈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꼬투리가 있을 거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상사분에게 업무적이든 개인적이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 생활 25년 정도 했는데 밑에 직원이 아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알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좀 꼬운 것이 있어도 상사 기분 좀 맞춰주고 그래요. 너무 비합리적이거나 범법 사항만 아니라면 그리고 술도 좀 마셔주면 되지 점점점. 나도 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술은 약하고 마시라고 광고는 하고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때려치우지 마시고 화이팅. 아, 갈구는 회사 공기업 상사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에. 네, 자기 혼자 왕따 시키는 것 같고 상사한테 가서 하소연하면은 너가 일 못 배웠다.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일 못할 줄 몰랐다. 이런 게 결국은 뭐 이분도 한량이고 분도 저희 거의 우리랑 같은 얘기 해주시는 거죠. 일단은 상급기관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연 주신 분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꼭 메모 필수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묘성기자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 잘하네요. 손면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정치 얘기도 훨씬 풍부해지고 진행될수록 청정구역에 녹아 들어가서 너무 잘하시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그 정도 강추. 지희하나 얼른 나으세요. 라고 손 변호사님 아이디가 꼭 메모 필수였군요. 그렇습니다. 지가 썼어? 바로 나오네요. 네. 그 정도 필수 이런 거요. 녹아 들어가다 못해서 이제 정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아이디를 공개하셔가지고 네. 얼른 나으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네. 선수 변호사 팟빵 아이디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달배라고. 아, 달배. 달배가 그러면 직접 올려주신 의견 한번 좀 읽어주시죠. 다음 사연. 네. 아, 예. 그렇네요. 두 개 다 틀렸네, 오늘. 네. 손수호 변호사님, 정치 알바 때부터 깔끔한 목소리와 논평으로 팬이었습니다. 야. 오, 셀프. 네, 변호사다운 깔끔함과 이 작가님 앞에서의 쭈구람을 오랜만에 보니까 좋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약속한 서민을 위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방송과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총선에서 인천에서 만나요. 뭐야? 선언 미리 예시도 해놨네요. 인천 와,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 네.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네. 제하고 약속이었죠. 정권 교체한 다음에 참배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그 이지 3명과 그때 같이 가셨죠. 갔죠. 근데 수호가 따라온다더라고. 따라와라. 따라와서 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빅픽처였나? 아, 그렇지. 아니, 그런 날도 몰랐어, 사실은. 방명록에 우리는 뭐 그냥 그립습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네. 선수호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아,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선 출마급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이거 마음속의 참. 욕망을 한 번에 드러내신 게 아닌지. 서민을 위한 아, 이거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그래, 서민을 위한 삶은 인천에서 살길 바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곧 나옵니다. 아마 차차기 대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여야겠는데.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네. 2개나 올려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신 한량이고 분. 네. 좀 분석도 잘 해주셨고. 그러게요. 결국은 굉장히 길게 또 남겨주셨어요. 도움 되라고 네. 이렇게 주셨으니까 한량이고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 꼭 명심해 주세요. 절대 때려치우지 마세요. 네, 그럼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나가면 추워요. 네, 나가면 지는 겁니다. 네. 댓글 당첨되신 우리 한량이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 대본인데 여기 김묘성 기자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가지고 살짝 기분이 좀 나쁠라. 우리 안가 직원들 좀 문제가 많네. 많죠. 네.
네, 이런 부분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75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주에는 85분이었는데 제가 빠져가지고 10분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50분이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엔 62분. 이것도 빠졌니? 네. 이것도 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빠졌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하하 대리운전 앱을 다운로드하면 저도 이제 그 카카오에서 벗어나야겠네요.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신개념 카페형 건강원, 즙은 제주 즙 짜는 사람. 카페형 건강원이래요. 즙은 제주 즙 짜는 사람. 064-744-8245. 아르기닌, 레시틴, 아연 보충. 아레로아로 한 번에. 활력 있는 아침. 네이버팜 아레아. 아레아. 네, 네이버팜 아레아로 가셔서 활력 있는 아침. 이거 뭐를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기닌. 검색해보면 알겠죠. 레시틴. 아르기닌, 레시틴 판다고 했잖아요. 처음 보는 거야. 아연. 아연? 남성분들 많이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ZN. 네. 네이버팜 아레아. 누구나 가족처럼 관악구 서울 엔치과.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노년역 노상훈 성형외과. 가봐야겠다. 은경수호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서울중앙시장 봉스테이크. 국내 최초 결제 후 3분 만에 입금되는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실험되는 코아테크, 실험실 장비도 코아테크,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시각장애인 안마, 불광역 7번 출구 이조은 안마원, 네이버 검색 이조은 안마, 목조주택은 지성하우징, 홈페이지 방문해보세요. 팟빵 가족 고가 선물 증정, 4차 산업 코인스캔TV, 회원가입 88 이벤트 중, 팟빵에서 코인스캔TV 검색하세요.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한이메드, 검색창에 한이메드. 구토는 내일의 두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취지를 앗아간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새벽 2시까지 영업해요. 버라이어티 베이킹 방송 쿡빵. 유튜브 검색 토크쇼 쿡빵. 즐거운 공간 카페 울프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야.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빨리 오는 대리운전 6분 친구 대리운전 1688-6079 대리운전이 2개나 있네요.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안산 반월공단 커피 주스 마실 땐 반월공단 종합상가 1층 달달한 스토리. 다스는 누구 거 MB 구속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오뎅과 핫도그, 최대 주거 복합단지 숲속마을 타운하우스, 그리고 페이팔 후원자 김유상님까지 후원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 만나볼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전기사 몸치장군 밥풀,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제주 세화 마음스테이, 쇠속각 GS 25점, 최욱의 풋고추, 이쁘지예, 동탄 EL2B, 고니자 해소, 커피 스탠다드, 이자카 쉴드 치다 쓰러짐, 아지는 홍콩에, 오창석의 노각, 신림역 만화카페 휴, 북의 상동 가마솥 순대국 속쓰림 메락스. 순댓국. 제가 오늘 독감 걸려가지고, 네. 순댓국, 속쓰림 메락스, 대구의 선 단디 대리운전, EXR, 꼬조, 3번 5단지 놀이터 봄,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구서동 명물아구찜, 잼난 영화 팟캐스트 무비쇼, 아이고, 굴렸다. 포메인 구리갈매점,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옥계동 불빠따, 안동 꼴통, 염창동 잘해준 핸드폰, 홍콩 지더 그레이스, 이작가보다 남태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피버컵, 양양 등불, 복현동 망고핏 다이어트, 페인티트 뮤직, 아산 둔포 황소야, 고기는 경주 광주 하늘소,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일산 백성동 카페 울프스, 누린 홍콩 가서 홍콩 가네, 부산 설빙 가야대로점, 팟캐스트 나는 변호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처음에 발전기사. 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발전기사가 왜요? 뭐가 이상해요? 약간 잘못. 아, 발전기사는. 아니요? 발기전사로 읽을 것 같아. 잘못. 지랄을 하는 거죠. 발전기사로 넘어갔는데 발기정사는 또 왜 꺼내는 거야? 그렇게 봤어. 나 그렇게 봤어. 참, 정말 음란마귀가 씌어가지고 말이야. 요즘 발기전사랑 만나나 봐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그런 사람 찾기 준비가 돼 힘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찾기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는 안내해요. 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정구역 80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벌써 80회는 우리 100회 특집 방송 이런 거 하나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00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회까지, 진심으로. 100회까지 너는 못 갈 수 있지만 우린 갈 수 있을 것 같아. 100회 특집 뭐 공개 방송 토크스도 너무 힘들어. 너무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네. 그럼 우리 100회 기념으로 뭐 어디 여행 가나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게요. 하와이. 고민해보는 게 진짜 많네요. 우리 뭐 마카오도 간다고 그럼 하와이도 간다고 고민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역대급 추위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지금 밝혀졌나요? 네, 일단은, 이 화재 사건이 최근 몇십 년간 아마 최대 큰 피해자일 것 같아요. 네, 사상자가 총 190명. 저도 사망자만 39명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39분이 예.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 부상자도 많죠. 원래 38명이었는데 네. 치료받던 분이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39명. 근데 지금도 또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계셔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게 하는 거고. 그 화재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죠. 네. 다만 이제 전기 관련된 부분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전기 합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탕비실에서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났다. 근데 문제점은 응급실에서는 그런 그 치료를 위한 목적 이외의 것 설치하면 안 되는데 탕비실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화재 진압이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된 거 아닌가요? 빨리 됐죠. 근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굉장히 난 원인은 유독 가스 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연기가 일단은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많이 흘러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층 그 본관 통로하고 요양병원 통로 사이의 틈, 그 사이 중앙 계단 사이로 연기가 많이 흘러나왔고 또 방화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방화문에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나왔고 하여튼 총 4군데로 연기가 들어가서 거의 사망하신 분들이 화상한 적 없어요. 네, 근데 질식사. 거의 질식사. 이 연결 통로 부분이 거의 불법 증축된 걸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요양병원이 있고 일반 병원이 있잖아요. 네. 건물이 원래 두 동이 별개인데 그 건물 두 동의 연결 부분을 이제 허가도 없이 이제 지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기가 전달이 됐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이 희생을 당했는데 뭐 재연기나 배연기나 뭐 이런 것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 건물은 그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건물이 법적으로 볼 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죠. 근데 이게 밀양시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이쪽에 시정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안 지킨 그만이에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나 법적으로? 이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면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해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철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내라.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3천만 원 내라. 근데 이 병원은 그걸 냈습니다. 그거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고 계산을 한 건가요? 아니, 그거를 철거하면은 영업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운영에. 결국은, 이게 부과되면은 3천만 원을 내는 거죠.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벌금만 내는 꼴이니까 그 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지자체가 일단은 가서 뜯어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우리 의료법상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병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120명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가 최소한 6명 간호사도 30명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었고 의사는 1명이었습니다. 간호사는 6명.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까지 3명 이렇게 9명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네. 의료법을 어겼지만 이것도 결국은 벌금 내면 끝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은 병원 이사장이나 병원장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 있었잖아. 그거 처벌할 수 없어. 네. 그래 이것도 맹점이라는 거지. 또 아까 불법 주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했는데 네.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벌금 아마 납부를 했을 건데 그래도 그냥 뭐 참고하겠다,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현행법상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아마 이 해당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병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건축물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법상 건축법상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네. 이하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아니죠. 그리고 층수로는 6층 이하, 그러니까 5층 이하, 5층 이하는 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아니에요. 아닌데 희한한 거는 다중시설이라고 해갖고 헬스장, 뭐 또 조그마한 개인병원 이런 데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돼. 다중이용시설인가요? 그렇죠. 다중이용시설. 간이라도 설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중소병원은 거기에 빠졌어. 이해가 안 되지? 그랬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거 그런 빠졌어요. 곳에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 안 해도 되고 또 방염제 우리 벽실 요 우리 좀 안 가 지금 여기 녹음실 요거 다 방염제거든요. 네. 네. 비싸잖아. 항상 붙어있죠. 스티커 조그맣게. 다 하나. 방염제입니다. 네. 방염제인데 그 병원은 방염제도 없었어. 이거는 지금 안가에 불나면 번지지도 않아 이 방염제 때문에. 일로 들어오면 되나요 여기? 일로 들어오면 돼. 일로 들어와 비상문 나가야지. 일로 들어와. 아니 일로 들어와가지고 요거 있죠 이분 이거 예. 방화문이에요. 연기 안 들어와. 일로 들어와 대피하고 119 전화하면 돼. 네, 약간 동파라 무섭습니다 지금. 동파는 무섭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는 그런 법이 안 지켜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지켜진 거죠. 지켜진 게 없어요. 그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터무니없이 모자란 용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 호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다고. 그게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공호흡이 착용한 사람이. 특히 병원이니까 또 요양병원 또 치매 환자들 많고 이래가지고 손발을 묶은 사람도 많다고. 이게 환자들 자해행위 할까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낙상 사고 일어날까봐 묶어놓은 건데 일단은 의료진이 판단하거든요. 의료진이 판단해서 보호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 오케이 하면 묶어놓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도 봐야 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거 푸느라고 사망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고 요양병원이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전남 장성에서 크게 한번 불이 나가지고 네. 그때 많은 노인들이 사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막 이게 네. 법을 강화시켰어. 네. 강화시켰는데 지금 이 밀양병원은 요양병원이랑 본관 네. 이 병원하고 붙어 있는 바람에 이거는 요양병원만큼 어떤 제재를 못 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커졌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국은 사후 약방문이야. 그때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요양병원뿐만이 아니고 이런 모든 병원에. 중소병원까지 다 제재를 좀 강화했으면은 그럼 이런 일은 안 났을 텐데 늘 이렇게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비상 발전기도 이거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병원 관련된 일을 이제 병원 일회인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이제 자가 발전 설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전이 되면 이 발전기뿐만 아니라 UPS라고 해서 뭐 무정전 기기라고 뭐 번역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전원이 다운되면 굉장히 좀 첨단 장비들이 있잖아요. 전기로 돌아가는. 네. 그런 것들이 멈추고 오작동해서 환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또 수술도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한순간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병원들이. 예. 그런데 법상 이 자가발전 설비 비상 발전기의 용량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세종병원도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또 하나 발전기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수동형이었죠. 네. 이 자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었고 또 누구도 그 당시에 가서 실제로 이거를 작동시키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아까 좀 전에 이야기 좀 나왔던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던 3명의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 3명의 환자를 보니까 목에서 그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즉 유독가스를 마셔서 사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질식사였으면 그름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질식은 질식이죠. 다만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사망한 거죠. 그럼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거든요. 말이죠. 제가 방화관리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그러면 원래 하셔야 돼요. 건물주는.
아니 건물주는 할 필요가 없고 건물주예요? 꼭 할 필요는 없죠. 건물주 아들. 더 부러운데? 꼭 할 필요는 없고 직원 한 명 채용하면 되는데 그 직원 채용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보통 건물주나 건물주 아들, 건물주 친척이 따는데 엘리베이터도 아들이라서 땄구나. 닥치시고요. 어쨌든 내가 방화관리사 2급이 있는데 이거 비상발전 잘 얘기했어요. 이거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발전되는 거는 가만 냅두면 돼. 전기 꺼지면 켜집니다. 그래서 그 비상등이 다 들어와요. 근데 수동으로 할 때는 불이야 하면은 이 방화관리사가 뛰어가고 켜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화관리사가 아마 여기에 붙박이로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방화관리사가 제일 먼저 사실 뭐 이거 띠리링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화재 경보 말하는 거죠. 화재 경보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소화전도 틀어야 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이 병원에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래서 거죠. 그 방화관리자가 출국 금지됐죠 지금. 그랬나요? 네. 있긴 있군요. 김죠. 무조건 있어야지. 예, 무조건 있죠. 있어야 예. 되니까. 김모 총무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원 중에 한 명을 네. 출장 보내갖고 따게 해. 보통 한 3박 4일 걸리거든 따려면은. 어.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민간한테 위탁했어. 소방안전관리협회 위탁해가지고 그 위탁받은 소방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아 시험? 대충. 대충 보지. 네. 이게 돈만 다 내면. 강사가 이렇게 책 쭉 펴갖고 가르쳐줍니다. 요거 꼭 나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쌤 요거 느낌이네요. 꼭 나와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면 돼. 그래서 이게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거든.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인데 거의 저 때는 한 90% 합격한 것 같아. 거의 다 합격. 거의 몇 약간 년도였어요? 도덕 시험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몇 년도였어요 그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떨어지는 분들 거의 이제 노인들 빼고는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인들 문제점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 가르쳐도 잘 모르시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배워오면 금방 까먹어. 사실 실습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금방 까먹는다고 이렇게. 다 그냥 가르쳐준 것만 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렇죠. 이게 필요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다시 국가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시험을 쳐야 된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자체 점검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그 전에는 국가 관리했어요. 이게 원래 국가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소방 당국에서 그래요. 했어요. 근데 이 소방 당국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게 민간으로 넘긴 건데 민간으로 넘기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하면서 그 인력을 보충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민간한테 다 넘겨버리면 사실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제천 그 화재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주 아들이 방화관리사였거든. 네. 그러니까 방화관리사가 3급, 2급, 1급이 있는데 1급이 제일 높죠. 근데 이거는 11층 건물 이상을 1급이에요. 건물 규모에 따라 네, 건물 규모에 따라. 그 밑에는 이제 2급, 그 밑에는 3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2급만 따고 있어도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민간에 관리하는 거 바뀌는 해서 그냥 직원들 출장 보내서 따게 하고 아들 가서 따게 하고 이러면 끝이니까 그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계속해서 같은 사고가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관리사가 만약에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 탕비실 같은 거 못 만들게 해야지. 그리고 탕비실에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를 위한 전기 이외에 다른 전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탕비실 들어가갖고 뭐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네. 컵라면도 먹고 커피 포트 끓였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불법이야.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죠. 그렇군요. 선생님이 꼭 근데 짚어주신 어떻게 건가 기억을 봐요. 하네? 예? 기억을 하네요. 노인이 확실히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좋고 건물 내부에 관련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그쵸? 방법이 되겠네요. 뭐 아들이 하고 이러면 아들이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은 눈 하지. 감아주고 그러겠지. 김모 총무과장이 병원장에 가서 너 관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병원은 주로 이 총무과장이나 행정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단 또 친척들이 많아요. 뭐 조카, 처남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거든. 이게 방화관리사를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월급이 나가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화관리사 한 2급 정도 따면 그 지역에
건물 한 10개 혹은 20개, 30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 그냥 30개 같으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 한 달이면 서로 돌잖아.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각 그 빌딩, 각 건물마다 얼마씩 주는 거야. 한 달에. 그럼 그 사람은 이 방 안에서 이것만 따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괜찮지 않나?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다 관리했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건물이라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그 월급 많이 안 줘도 되고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29만 곳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총리 직접 지시했죠. 근데 점검 기간 지나고 나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형식적인 진단이 아니라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계획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수습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안전 대진단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를 막기 위한. 예. 사고를 늘 있는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그렇죠. 안전 불감증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현송월 뒤치다거리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다라는 얘기를. 이거 현장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은 정치인이 이런 현장 가는 것도 웃기고 지가 가갖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뭐 수습해? 수습도 못 하면서. 그래서 미래양 시민이 이제 불난 곳에 정치하러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여기다 얻어먹지. 이거 뭐하러 가. 이런 데 가서 정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 자체가 좀 가슴 아프죠. 네.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행이야. 홍준표, 김성태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당적 차원에서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현송월 뒤치다거리 안 했으면 이 사고가 발생 안 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 홍준표도 마찬가지잖아. 홍준표 갔다가 여기 왜 왔냐고 막 그 소리 지르니까 네. 민주당 당원들이 있구만 이러고 갔잖아. 너 완전 정신 나간 소리 옆에 하고 나왔어요. 옆에 있던 비서인가요? 당직자는 또 버릇없다고. 그래. 네. 뭐 그런 게 TV에 자꾸 나오면 좋지 뭐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또 막담을 하시더라고요. 구정 전에도 이런 사고 또 있을 거다. 아유. 화재 사고 또 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엑스맨이야 엑스맨. 아니 화재는 언제나 일어나죠. 그렇죠. 네, 화재는 언제나 일어나는데 구정전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있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활용하겠지 뭐. 그 홍준표 그 경남지사 하는 동안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없었다고도 자랑도 하셨대요. 다 굴하죠. 근데 재임 기간 동안 99명 정도가 실제로 사망을 했고. 그냥 뭐 던져만 놓으니까. 아니 알고도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신경 쓰지 어떤 않는 분입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뭐. 그래요? 네. 근데 사기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자신 먼저 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가서 또 뭐 세월호 참사 당시 이낙연 총리가 지사였다. 그 사람 책임져야 되나? 했는데 또 세월호 참사 때 이낙연 지사 아니었어요? 후보였어 후보. 네, 예비 경선 후보였습니다. 4월이었고 7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라니까. 그냥 냅둬요. 이런 사람은 그냥 냅두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도 갈아치울까 봐 걱정이네. 누가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대표가 갈아치울까 봐 걱정이라고. 자유한국당. 쭉 가야 돼 쭉. 계속 격설해줘야 돼.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6곳에서 승리를 못한다. 뭐 기준을 세웠죠 스스로. 네. 6곳에서 승리 못했는데 못하면 물러날까요? 물러나야죠. 그건 자기가 계속해서 공헌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참패 책임론이 분명히 불어요. 지금 홍준표가 뭐라 하면 찍소리 못 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그 6곳 승리 못하면은 네. 분명히 나가라고 난리 날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박들이. 그럼 신박들 아니고 네. 그냥 반 홍준표. 비홍 반홍 다. 그리고 다 뭉쳐가지고 이제는 홍준표 나가라 그럴 겁니다. 본인이 그때 뱉은 게 6월에 재보선 열려서 아마 어디 대구인가요? 어디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건 모르죠. 홍준표가 대표 아웃되면 네. 끝인가요? 영원히? 같이 재보선 하지 않나요? 아니 지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한테 셀프 공천 그거는 그렇게 하면 더 좋아. 민주당이 더 좋아. 그렇게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오빠 때문인 거 아시죠?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저 때문에. 네.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한당에서 막 앞뒤 안 가리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게 한번 심판을 좀 당해보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광고를 보내주셨는데요. 설 연휴에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마포 세레나데에서 여러분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작가님도 여기서 사랑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이런 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야. 그때 같이 갔다면서.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하고 나서 또 사랑 고백할 수 없죠. 예. 결혼하고 나서 없나요? 더 값진 거예요. 보통 혼후 순결한다고 유부남들이. 혼후 순결 지키고 계시는 또 우리 작가님. 손소 변호사 어때요? 뭐요? 혼후 순결 지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이제 도장 받고자 이제는 와이프랑 애를 해외로 보낸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로? 혼후 순결을 위해. 혼후 순결을 확실히 도장 받고. 그래서 방송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 나는 진짜 이상한 방송이야, 여기. 결혼 안 해가지고 이 감정이 도대체 뭘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진짜. 나도. 이상해. 그래서 손소 변호사가 소풍 가기 전날 초등학생처럼 설레고 있다고. 아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아서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세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잖아. 한참 남았고 시간이 안 가는데 슬쩍 그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안 가. 그러다 진짜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난리 나지. 이거 작전이야. 작전을 안 가면 안 돼. 슬슬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혼후 순결도 두 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박진희 아나운서 유부남의 이런 심리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 유학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 말라고 진짜 안 가야겠다, 나는. 발기전사를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죠. 네. 나는 발기전사를 만날 거야. 저희도 예전엔 그랬어요, 다. 네. 다들 발기전사였어요? 스쳐도 발기. 스발 형들이었기 때문에. 참. 20세기엔 그랬죠. 네, 20세기에.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세레나데 사장님 사칭 여기서. 그래서 마포 세레나 사장님 무슨 죄입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여기서 사랑 고백 한 번씩 하시고, 여자친구 오면 또 한번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스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저녁 시간 원하시는 날 여러분 마포 세레나데에서 좋은 시간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 함께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무릎펜 액티브 밴드 무릎 보호대 광고였습니다.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무릎펜 정확한 명칭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무르하고 피읍의 어입니다. 피읍의 어이 엔. 니은 해서 무르펜입니다. 르네상스 할 때 르입니다. 누가 무루펜 브루펜 이런 느낌으로. 무루 아니 무르. 네. 무르펜. 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를 해서 여러분 건강관리, 운동하려고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트레드밀 뛸 때마다 무릎펜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는데 적당히 평소에 근데 청정구역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런닝머신도 그쵸. 아니고. 네. 짐에서 트레드밀을 뛰시는군요. 네, 트레드밀. 무시합니까 오늘? 네, 의외네요. 네. 윈드밀도 합니다. 방현재 있는 곳에서 녹음하는 사람들이야. 네. 물이 안 나와. 네, 수도관이 파워풀하긴 했지만, 트레드밀에서 뛰시는 분들, 또 등산 트레킹 운동하고 나면 무릎 아프신 분, 출산 후에 무릎 관절 약해져서 무릎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큰 도움 드린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펜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펜 할 때 아이가 아니라 무릎펜 어이라고 꼭 좀 말씀해달라고 여기 돼 있네요. 구매 및 상담 문의는 최 과장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010-5376-0460 010-5376-046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 킴스팜 광고였습니다. 설 선물도 킴스팜의 계절이 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착즙으로 만들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킴스팜 배즙. 요즘 제이율이 이거 잘 먹고 있나요? 예, 그럼요. 강황 배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곶감을 무서워하는 호랑이도 맛있어하는 이 드립은 참 촌스럽네요. 네, 대봉 반건시 곶감입니다. 근데 이게 드립은 촌스럽지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대봉 반건시 곶감 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명절 선물용으로 대봉 반건시 곶감 그리고 선물용 배주스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검색창에서 킴스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배는 이미 다 품절됐고 배주스하고 꽃감만 남았습니다. 사과랑 배 과일 다 품절됐습니다. 꽃감도 곧 품절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럼요. 맛있어요, 진짜로. 청정구역의 위력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시사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MB 얘기를 좀 해볼까요? MB와 우병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MB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B 검찰 소환이 평창 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너무 한참 뒤 아닌가요? 예. 수사가 아직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지금 검찰은 지금 어떤 이유로 올림픽 후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 내세는 이유는 지금 압수를 했잖아요. 예. 네. 영포 빌딩에서 여러 가지를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취록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 이유. 네,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 원수니까 결국은 총알은 한 번이다. 즉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걸 기회를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기초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네. 피의자 또는 다른 참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먼저 다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정말 뭐 마지막 단계에서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부르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올림픽 끝나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서류 압수수색한 거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검찰이 세 군데 나눠가지고 MB를 수사하고 있는데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변 말대로 이게 한번 불렀다 집에 보냈다 또 불를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에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올림픽 이런 것들 해서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림픽 이후로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정치적 부담이 물론 청와대에서 MB를 올림픽에 초청했다. 그리고 올림픽 있는 그 주에 혹은 그 전주에 전직 대통령을 부르면은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올림픽 이후에 불러도 부담은 마찬가지거든요. 올림픽 이후면 3월 달에 부른다는 거 아니야. 3월 초에 더 부담 크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부른다? 본격 레이스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러면은 또 야당에서 난리 날 거라고. 이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정쟁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쟁화 될 수 있죠.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부르냐. 그렇죠. 그래 그렇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으면은 또 자한당 애들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그렇다면은 나는 그냥 올림픽 전에 지금 불러서 미리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어차피 평창 개막식 이런데 부르지 않을 거라면. 저 한 가지 질문. 늦게 부르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선거와 맞물려서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우려는 되긴 해요. 그런데 또 지금 MB의 또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군이 별로 없어요. 예. 인기도 없고 자기 편도 없고, 맞아요. 뭐 골수 지지층도 이미 없고. 예. 그렇다면은 아무리 선거 임박한 시기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확 이렇게 MB 측에 서가지고 정쟁에 뛰어들까요? 아니 저 선거에 이용하려면 뭐든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거는 언제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여론입니다. 천안함 사실은 천안함 무너지고 나서 그거를 MB 쪽에서 지방선거 허용하려고 하다가 역풍 맞았거든. 네. 네.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네. 천안함 무너지게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역풍 맞았거든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선거 전에 갑자기 냈다가 그것도 역풍 맞았어. 그건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유리할 거 생각하고 냈지. 했는데 이제 반대로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직전의 여론은 정치 공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 주판을 튕겨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전함을 대비해서 오히려 올림픽 전에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올림픽 저는 안 부를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마무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사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MB는 사실 그 올림픽 개막 2주일 남았나요 이제? 사실 지금 벌써 이번 주가 일요일 마지막 주입니다. 그 전에 마무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포 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또 많이 나왔다면 그렇죠. 좀 더 확실하게 뭔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만약에 올림픽 끝나고 부르면 경선 할 때쯤이거든요. 경선 이제 시작하고 예비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지방선거 때입니다.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그것도 찬물을 끼얹을지 않을까. 어차피 야당이 경선하는 건 관심 없어. 관심 있습니까? 결국은 여당에서 누가 되냐가 경선은 관심이야. 경기도지사 전해철 이재명 붙는다. 관심거리잖아요. 그럼요. 서울시장 박원순 이외 붙는다. 관심거리 아니야? 그렇죠. 부산시장 광주 다 관심거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흥행에 이거는 별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은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그럼. 예. 네. 그리고 또 뭐 소환 조사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시끄럽죠. 불렀다가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또 박근혜처럼 네. 구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한번 영포 빌딩에서 나온 그 자료들도 그 박스에 제1부속실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1부속실이 그 김희중 예. 거기 있던 데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 그 그 문건들을 다 정리해서 보관하고 요약해가지고 올리고 그 업무를 도 하는데, 그럼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그런 요약된 것들을 아니 이거를 사적으로 가지고 나왔다? 예. 이거 참 어떤 문제죠, 내용일지도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제. 진짜. 예. 그것도 법률 위반이에요. 그럼요. 법률 위반인데 아무도 모르는 영포 빌딩 지하 2층에 그런 비밀 창고가 있다는 거는 검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네. 결국은 안에서 다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라는 것도 대충 검찰이 파악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자료가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언제 이게 터질지도 진짜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이 또 있었는데요. 징역 8년이 구형이 됐다고 하네요. 8년 구형. 어떻게 형량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8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우병우가 검사가 8년 때릴 때 씩 웃었다 그러더라고. 진짜? 요 씩 웃으면 뭔 뜻일까? 구형량이라서 결국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지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구형이 많이 나왔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데 씩 웃었다. 이거 허세 아닌가, 허세?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허세. 원래 좀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하고 좀 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원래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반응을 해도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좀 나와도 긍정적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언론 앞에서 일부러 한 행동들은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우병우가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 이유는 나는 모른다로 나왔거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했고 대통령이 시켜서 나는 했다. 이걸로 모셔갔거든. 네. 그래서 지금 8년 나오는 게 진짜 의아한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검찰은 오히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반성 없다. 박근혜한테 다 미루고 아래 사람한테 미룬다. 이러면서 8년 했거든. 그래서 과연 판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이게 그 불법 사찰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재판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럼. 무겁게 일단 구형을 한 거고 사실 구형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문체부 이제 인사 좌천성 인사 지시했던 거. 또 공정위에 압력 넣어서 CJ, ENM, 뭐 검찰 고발 요구한 거 이런 게 직권남용이다라는 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또 직무유기 이 부분은 약간 좀 유죄 판결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돼서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글쎄요. 계속 이렇게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면 계속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본인이 계속 부인을 아니 하면? 부인하면은 판사가 개심죄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자기부재의 금지 원칙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를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뭐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은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형량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병우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8개. 겁니다. 특별 감찰관법은 아직 재판 안 들어갔으니까. 네. 아니요.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이번에 기소가 됐고 다만 불법 특별감찰관에 사찰. 대한 사찰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위증 뭐 이런 건데 이거 거의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랑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근데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이었어. 그런 거 보면 우병우 8년은 꽤 큰 거죠. 왜냐면 아까 선배 말처럼 직무유기는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8년은 작은 게 아니다. 물론 뭐 지금 청취하신 분들은 8년이 뭐야 하겠지만 80년.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는 이제 녹음 시간 기준으로 내일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지금 사퇴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이제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를 대변인으로 내정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 김의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변인 인선에서도 언급이 됐던 인물인데 두 번째 대변인으로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박수현 대변인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지. 왜냐면은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에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되는 거에서 내려놓는 거고, 후임을 선정하는데 후임에 여러 사람 인사가 올랐어요. 고민정 부대변인이 승진하는 거 아니냐. 진성준 전 의원 얘기도 나왔었어요. 진성준 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김무겸 기자가 내정됐는데 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변인. 네. 뭐 나빠요? 아니요. 뭐 좋지 뭐. 그리고 뭐 현역도 아니고 지난해 7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만약에 현직에 있으면은 문제 있어 하면 안 돼. 그래서 네. 현직에 있다가 바로 갈 때 사실 사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그럼 신문사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가면은 제2의 민경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민경욱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잖아. 민경욱은 오늘까지 방송하고 내일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디씨 사표낸 그 지가 날짜도 언젠데. 겹쳤어요. 내정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출근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방송하다가 바로 또 출마 선언을 한 그 패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 더한 사람들 다 떨어졌어. 아이고 꼬셔라. 씨.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대한 보훈 인사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이 사람만 한 것도 아니고 TV조선도 했습니다. JTBC도 했어요. 네. 그 사람들 뽑으면 다 보훈입니까? 일단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의겸 내정자가 상징적인 기자가 되긴 한 거죠. 한겨레 내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훈 인사? 글쎄 이거 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로 가는 거는. 네, 그것도 뭐 오래전에 사퇴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거든 대변인을. 대변인을 왜 꼭 언론인이 해야 돼? 뭐 박수현 대변인 언론인이야? 아니잖아. 뭐 잘했잖아 그런데. 네. 그런 것처럼 굳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어떤 정책 색깔이 맞고 대통령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으면 저는 언론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예전 직업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건 역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인사라고 보고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서 논평을 하는데도 좀 유리할 것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언론인 출신 대변인들이 잘한 적이 없어서. 기대합니다 이번에. 민경욱도 그렇고 윤찬중도 그렇고. 윤창중을 언론인으로 분류하긴 해야겠지만 언론인이었죠. 언론인이지. 문화일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세계일보, 문화일보 얘기. 세계일보? 왜 우리 팩트TV 출신 언론이야?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어떻게 예? 잘할 수 있을지 국민의당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그냥 걔들은 부정적인 거야. 누구 선임에도 뭐. 부정적으로 인식할 건데 저는 잘할 일을 믿고 잘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부정적이면 잘한 인선이지 뭐. 잘할 수 저는 있다는 걸. 몇 주 전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의당에서. 네. 뭐 그래서 방송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알려달라 그래서 뭐 특별한 자료인 줄 알고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대변인 논평만 하루에 한 10개씩 들어와요. 이메일로.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스팸 주소 등록해야겠네요.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좀 대단한 자료인 줄 알고 그랬는데. 네. 그 다음 총선 인천 나가는 거 모르나 보지? 아유, 왜 그러세요, 진짜. 욕먹어. 청정국 못 나와. 정말. 뭐 상관없이 저희는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또 박수현 대변인의 이 충남지사 도전이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당내 경선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큰 후보군이 3명이 있죠. 네. 박수현, 양승조, 그럼 복기왕 네. 시장이 네. 있습니다. 네. 3파전이에요, 3파전. 원래는 이게 그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왕 시장이 나중에 연합을 해가지고 박수현 대변인을 꺾고 후보가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한참 돌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원래 시나리오, 복귀왕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도의사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박수현 대변인 카드가 없었지, 복귀왕 머리에는. 근데 갑자기 박수현이 툭 떠오른 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복귀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수현 대변인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박수현이 압도적이었고 양승조 2등, 복귀왕 3등이었는데 복귀왕 시장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네. 지금 24일자 쿠키뉴스 다 붙었네요. 다 붙었어. 박수현 14.3, 양승조 13.6, 복귀왕 11.4예요. 많이 붙었다. 그런데 오차. 양승조 의원이 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양승조 의원이 그 선거 지난번 총선 나갈 때 네. 시민단체하고 서약서를 썼어. 도지사 출마에 대한 그렇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가만두지 않는다. 네. 서약서를 썼어요. 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국회의원직 중간에 그만둬서 보궐선거 일어날 경우 그 보궐선거 비용을 그러네. 내가 다 낸다고 서약하고 사인했다고. 어휴.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뭐 만약에 양승조가 그 약속을 어기면은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 그러면 뭐 고발해서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잡음이 생기면 그 후보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 약속을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 사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잡음이 그러니까 무조건 생기면 안 좋아요. 고발한 자체로 사실은. 네. 그 이 서약서는 어때요? 서약서요? 사인하고 아니 뭐 보궐선거 이루면 내가 네. 비용을 다 내겠다.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박시훈은 된다 그러던데. 무슨 죄로? 재밌겠는데요? 우리 법인의 명예를 걸고. 그래.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승조 의원이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플 거야. 괜히 약속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시훈은 어쨌든 탑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죠. 탑이죠. 손수호 변호사 말대로 양승조 복귀양이 경선 전에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겠다. 작년 가을부터 나왔어요 이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또 모르는 거지 그거는 뭐. 그렇죠. 왜냐면 양승조 의원이 삼선 중진이에요. 네. 천안에서 굉장히 천안이죠. 파워가 있고 복귀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산이 아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손꼽혀요. 네. 인구 많기로. 공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이 박수현이 압승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그렇네요. 네.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복귀왕 시장이 지난주에 시사 안드로에 나왔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주 유쾌하게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고 본인은 이제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자기가 네네. 잘하고 갔겠다 생각하겠지만 네. 시사 안드로메다 마지막 방송에 박수현 나옵니다. 대신이네.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 작가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이러더니 미안해요. 박수현 나오기로 했어요. 안타깝네요. 마지막 방송에. 네, 그럼 어떻게 될지는 진짜 상황에 따라서 좀 확 바뀔 수 있는 그건 모르는 거죠. 부분인데. 모르는 건데 저는 뭐 당원으로서 네. 우리 당에 이렇게 인력풀이 많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예비 경선에 열풍이 올라온다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상대 진영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즐겁게 바라볼 수 있어요. 뭐 홍문표와 이인재가 자한당에서는 있긴 한데. 이인재 이름이 아직도 나온다는 건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에 후보가 없으니까 이인재까지 지금 네. 이름이 거론되는 건데요. 지금 충남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보면 작년 11월 달에는 박수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1월에 약간 붙었다가 지금 1월 20일 최신 거는 정말 확 붙었거든. 네. 이게 복귀왕 시장이 청와대의 그 386 참모들이랑 친하다. 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친문? 예.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복귀왕 시장 맞죠. 아닌가요? 네. 사실 박수현 대변인은 친안이었죠. 예. 친안. 네. 네. 안희정. 그렇죠. 친안. 안철수 네. 말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 지금. 브리핑 봤더니 지금 그렇지. 깜짝 놀랐어. 아니, 세네. 국민의당으로 인천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제목만 봐도 세네야. 네. 그래서는 이게 경선이 흥행이 되면 뭐 좋은 거죠,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네. 또 오히려 오죽하면은 충남 계속 이런 데서 토일이 이름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왕구까지 나왔. 이왕구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예. 못해야죠. 그래서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뭐. 양승조 후보가 한 개 서약서가 있는데 이게 천안 아산 경실련 귀중으로 한 거고 앞으로 한 거고 네. 내용이 그 부분을 보면 이런 총 5개 항인데 본인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네. 본인의 선거 보전 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 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네, 그거. 근데 뭐 이렇게 서약해서 이게 뭐 법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펼쳐지든 우리 입장에서 좀 흥미진진한 네, 그런 그럼요. 게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번역 어플 콤마톡 광고입니다. 어플이에요, 이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안 서포터즈 공식 번역 어플 콤마톡인데요. 음성 통역과 카메라 번역, 그리고 톡 기능이 있습니다. 세계 81개 언어가 가능해서 대화방에 어느 나라 사람이 함께해도 각각 자신의 언어로 톡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콤마톡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까지 콤마톡 설치하신 분들 중에 9분을 추첨을 해서 애플 뉴 아이패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 등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번역 어플 찾고 계셨다면 콤마톡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광고 범교텔레콤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2월 맞이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폰 시리즈 특가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통신사 이동 고객께는 에어팟을 증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성비 최고의 폰들이 출시되거나 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교체 생각하시는 분, 또 신학기 준비하시는 분, 인터넷 약정 끝나신 분들 꼭 한번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SK에서 이 세콤 같은 보안 시스템을 월 55,000원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특별한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범교 매장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 그리고 부천 고강동에 있다고 합니다. 용산하고 연신내 매장은 폐점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방문하기 전에는 꼭 전화를 달라고 하시네요. 범교텔레콤 전화번호 010-7114-3333 010-7114-3333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창석의 동병상련.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월급이 58,000원이라는 58,000원이요? 네. 월급이요? 예, 월급이. 하루에 58,000원이요? 월급.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진행하는 이 작가님, 오창석, 무슨 부위원장님. 네, 박아나님 세 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EJ부터 팟캐스트를 쭉 듣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며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장애 학교 설립 문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강서구였죠. 김성태 의원 있었던. 네, 기억하시죠? 예. 학령층에 속하는 장애 아이의 경우 어찌어찌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그 이후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년 장애인의 경우 특히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 이 문제는 정말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재활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고요. 언어치료, 사회치료, 운동치료 등등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여러 비용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경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낮은 건 모두 자살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동반 자살을 해서 정말 슬퍼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한동안 퇴근해서 집에 올 때마다 집안의 아이와 집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도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 때 우리 아이도 꼭 데려가자. 누가 먼저 가든 갈 때 꼭 그렇게 하자고. 혼자 남은 아이가 사람 대접은 받고 살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58,000원. 성년 장애인이 취직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월급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장애인은 3, 4일에 한 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안 입는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이니 뭐니 하더라도 장애인한테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부모는 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몇 달째 농성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유일하게 정의당 의원님만 응원해주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한편으로 또 장애인 관련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58,000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오늘도 아이와 지하철을 타면서 아이의 이상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달고 사는 와이프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런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사회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섰던 글로 읽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걸 보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뭐냐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8,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2015년 통계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 평균 최저시급이 2,630원입니다.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5,5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2배 이상 나는 거죠. 그리고 200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261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데 이게 2016년 2년 전 기준으로는 3,334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급여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실 뭐 정의당 의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했는데요. 2017년 4월경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장애인 임금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했고 여기에 좌장으로는 경기대 박능우 교수가 왔는데 네. 이 박능우 교수가 현재의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우 장관이 올해 2008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 장애인 임금 개선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빠짐없이 정비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또한 장애인 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두 가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금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제외 조항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2,63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이 독소 조항을 조금 저는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사실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일을 잘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도 글을 쓰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장려금이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 고용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용장려금이 그 장애인의 월급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 법인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흘러갔을 때 법인이 법인 카드를 사용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 고용장려금을. 그러니까 뭐 회식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법인에 소속된 비장애인 월급으로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누적된 발전기금으로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고용장려금은 어차피 그 장애인을 취직을 시켜가지고 월급을 주니까 그 보태주는 거니까 그건 뭐 어디 쓰든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근데 근데 우리가 그 장애인 더 보호를 해야 장애인 되는데. 가족들은 임금으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장애인 의무 취업도 있어요. 또 네. 지금처럼 장애인을 취업을 고용장려금. 고용을 하면 고용장려금 지급해주는 경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오지 마세요 하는 게 있다고. 취업했어요. 월급 줄게요. 나오지 마세요. 장려금 다 먹고. 이런 게 더 문제야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니, 장애인들이 꼭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은 뭐 사회적으로 경험. 그렇죠. 혹은 인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취업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되게 귀찮으니까 나오지 마. 취업했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글쎄 해법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잖아 사실은. 그렇죠. 오창석 말대로 비장애인 훨씬 일을 잘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을 아이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희망터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는 난치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 갖고 있는 부모 28명이 만들었고 후원자 11명이 또 돈을 보태고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작은 카페를 만들었어. 그래 거기서 빵 굽는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커피 내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난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작정 알아서 커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기업은 힘들겠지만 각 지자체 가면요 어디 가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1층에. 그렇잖아. 뭐 서울시청에 가도 있고 다 있잖아. 그거 지금 다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사람들 일괄적으로 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주게끔 그거 뭐라 그래? 입찰? 입찰. 단어 생각이 안 나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술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오늘도 박지훈이랑 둘이 뭐 출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출판을 말하고 싶었어. 네. 그래서 내가 그거 있잖아 임플란트. 바로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박지훈이 임플란트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임팔라 아니야 임팔라? 임팔라도 아니야. 그걸 한참 싸웠네. 알고 임플란트였어. 바보들의 대화같네. 입찰을 그런 사람들한테 할당을 해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지. 최소한 공기업 지자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청만 해도 커피숍이 몇 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그렇지? 조그마한 공간에.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또 장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커피숍입니다. 앞에 달아놓고 그러면 조금씩 다른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문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알고 가니까 우리 주문하는 사람도 괜찮잖아. 그 나 같으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 갈 것 같거든.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거 공공기관이나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가방을 만들고 수경용품을 제작해서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다는 게. 예전에 그 I am Sam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 형님 말했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스웨덴의 삼할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게 재활 공장이라는 뜻인데 1980년 정부 소유 기관으로 출범을 해서 설립과 동시에 시도 자체에서 강제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인수해서 최대한 분절화된 서비스,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걸 맡겼을 때 이 하나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비장애인 급여의 85%에서 90% 수준의 급여 수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협동조합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까 최저임금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저임금법 자체가 뭐 선원이라든지 뭐 가사 사용인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게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최저임금법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장애인분들의 취업 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차피 임금 수준이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장애인에 대한 그 취업의 유인이 생기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약간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은 적용시키고 하되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도 있다. 인가를 받으면. 다만 그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떤 퍼센테이지를 정해가지고 지금 이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이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치에 보면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현황 2012년 3,258명에서 2016년 7,93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5천만 명 중에 7,935명. 물론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들의 그 임금을 국가에서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2015년에 나와 있대요. 근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2015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에 따르면 여유자금 5,049억이면은 이 사람들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게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한 목소리를 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도 사실은 평소에 잘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들리게끔 말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연계 고용 제도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장애인만 데리고 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제품을 우리 회사가 사는 거야. 그러면 고용한 효과를처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 납품을 하면. 납품을 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사용하는 뭐 거기서 만들어낸 명함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우리 회사가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용하는. 그거 좋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장애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업도 많아지겠지. 그쵸. 그래서 윈윈하는. 그래서 활발하게 이런 도급 계약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회사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정부가 알려가지고 아니면 정부에서 그 장애인 사회적 기업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있다. 니네들 장애인 고용하기 싫으면 이런 회사들의 제품을 써라. 요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정책들이 좀 그러니까 마련이 되면 좋겠네요. 그 기업에서 어디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리스트를 정부에서 쭉 뽑아갖고 딱 주면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구두 회사. 네네네. 지오라고 하죠. 예, 구두 회사 관련해서도 또 구매도 하고. 아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구두 회사가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것도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한 100명이 근무한 회사다. 자 이번에 그 청각 장애인들이 하는 구두 계약이랑 우리 도급 계약 연계 고용 도급 계약 몇 개로 했다. 구두 필요하신 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사라. 그리고 한꺼번에 한 100켤레 딱 사고 하면은 그런 거 되는 거잖아.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경찰 안전화 이런 거. 네. 그래. 꼭 필요한 데 있잖아요. 해군도 그런 납품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해군 단화를 신기 때문에 무조건 구두를 신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역시 연계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제일 가슴이 아픈 말이 우리가 갈 때 아이도 꼭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두 분이서 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남은 장애인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의지니까 네. 의지에 달렸습니다. 근데 뭐 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었던 정부들은 못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조금 더 정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1회 방송 1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더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필요하다고 와, 그래갖고 우리 감사한 이도영 마음에. 작가님이 대폭이라고 하면 진짜 대폭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팟캐스트 때문에 뭘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만약에 안 하고 저녁 방송을 하게 되면 저한테 딸린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쵸. 다 갑자기 지금 눈빛 슬퍼지는 거 봐요, 오창석. 이 인간 말고라도 많아요. 우리 안가 독감이 지금 직원들부터 메르스로 시작해서 확진되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지금 최욱 씨하고 박지훈 씨가 저녁 라디오를 하면서 네. 팟캐스트 녹화를 이제 저녁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수다 말고 내가 가야 되나? 점심 때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들어오는 거는 하려고 이제는. 뭐 들어오겠지 뭐. 아니 시사 데일리로요. 프로 저녁에 하는 거 퇴근길 네. 프로그램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려고 이제는 네. 들어오면 거절 안 하고 하려고. 시사 안드로메다는. 뭐 시사 안드로메다는 지금 YTN 팝 YTN. 2월 그러니까 1일부터잖아요. 네. 한대요 이제. 파워. 예, 2월부터.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회사가 다른 거기 때문에 팝에 동참할 필요도 그러니까 없고. 그 회사 달라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저 팝하게 되면 YTN 라디오 네. 우리 제작진들이 또 징계를 먹어요. 파업을 하면 징계를 먹어요? 회사가 다른데 왜 팝을 하냐고. 아 그렇네. 야, 아 그렇네. 저 이상한 애 누가 데려왔냐. TV에서 그렇구나. 파업하는데 라디오가 왜 파업을 해. 아 별도 법인이니까. 별도 법인이니까. 안가 파업하는데 국민 TV도 갑자기 우리도 파업할 거야. 그렇지. 그렇네. 노래 법인이 뭐야? 다르면 뭐. 네, 굉장히 고심했는데, 또 그래서요. 남이 그게 또 아니죠. 독이 아니지. 또 뭐, 뻔하잖아. 댓글 달릴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2월 달까지만 하고, 네. 당분간 쉬기로 했어. 아쉽네요. 안 들어온다는데. 2월까지? 1월까지. 1월 말. 1월 말 녹음까지만 하고. 그럼 이제 거의 끝났네요. 네,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방송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 여러분 이도영 작가님 열심히 섭외해 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저녁에 뭐, 오겠지 뭐. 그러면. 좀 마음 아프네요. 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혼자만 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정구이랑 걱정하세요. 대일 같은 청정구이가 어떻게 할까. 네. 다른 거 쓰다면은 뭐 어차피 안 되지만 청정구이도 그러면 낮에 녹음하던 걸 바꿔야 되지 뭐.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지금 안가가 지금 동파예요. 그래서 지금 네, 수도관이 파업을 했더라고요. 네, 파업을 수도관이 파업을 해서 박지 아나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자꾸 저 지금 이거 물 마시고 싶은데 물도 못 마시게 해. 물 마시면 안 돼. 네, 개인 마시지 요강을 하나 말라고. 가져오세요. 개인 요강을 하나 가져오세요. 아니 그리고 무슨 페리의 병에 쉬를 하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오창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자는 그렇게 조절이 안 돼. 멍청아. 그렇네요. 야, 이거 뭐 아니 수위 그거는 조절이 안 그냥 우리 되니까. 방송 중에서 하던 얘기인데 그걸 방송에서 왜 얘기하니? 갑자기 얼굴 보니까 화나가지고. 화나가요? 네. 페리가 작으면 델몬트병 가져와.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화장실 사용 자제해 주시고요. 네. 죄송한 마음에 갈 때 저 주스 한 박스씩 저 사과 주스 하나 있거든요. 한 박스 들고 가세요 갈 때. 오. 1인당 한 박스씩. 네. 저거 이제 우리 저 팬이 의성사진은 팬이 한 차를 싣고 왔어. 오. 네, 저기 놓고 갔어요. 그래서. 와 나도 가져가야지. 가져가세요. 예. 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합니다. 팬들 오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안 가는 올 때마다 뭐를 이렇게 한 보따리씩 가져. 양손에 가득가득 주죠. 그니까요. 저 감사한 일요일에 마음으로. 양양자 상무님 출판 기념회 다녀왔습니다. 광주에. 예. 어쩌라고요? 그냥 다녀왔다. 그냥 근황 얘기를. 아니 우리 그 단톡방을 좀 자기 블로그로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왜 올리는 자꾸 거야? 자기 근황을 단톡방에 왜 올려? 뜬금없이 설명이 없어 설명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양양자 상무 그거 하는 걸 왜 올렸냐고. 아, 그때? 그냥 거기 와 있었다. 안물안궁. 나도 올리고 나서 글을 못 썼던 게 왜 올렸지?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아니, 근황을 공유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 헛헛함을 우리한테 푸나 봐요. 카카오톡이 좀 조용해가지고 어딘든 뭐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양상호님은 광주 시장 나간대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엄청 많이 왔더라고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몇천 명이 꽉 찼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민주화의 광주에서 경제의 광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평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게시판에 몇 주째 지금 같은 댓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이 작가님이 아주 내 생각에 한 210살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늘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아니 너무 식상해졌어. 이분들 제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게 뭐지? 없어. 거의 없어. 없는데 거의. 다 옹호해주고 칭찬해줘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마저도 반대하지만 결정됐으니까 박수 보낸다. 그거였잖아. 뭐 이번에 그 단일팀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반대야. 근데 결정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 박수 보낸다고. 그럼 지지한다고. 근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그것도 딱 정책 한 번 반대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은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동영의 지지율이 한 5%인데 이 5% 욕먹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기 때문에 네. 내가 끌어내렸다 하더라고 대통령 지지율을. 아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 고마워요. 네. 와. 그렇진 않나요. 저도 댓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댓글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예. 네이버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알바 쓴다고. 네. 네. 근데 지금 팟빵에서도 보면은 그 24시간 상주하면서 똑같은 댓글 내가 출연한 곳곳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 알바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네이버 좀 하고 새끼들은 싶어. 돈이나 받아 착 처먹고 하지. 이분들은 뭐 하시나 몰라. 너무 그래도 그 강하게 공격하시는 거니까 아니 지금. 그러지 말고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박수 크게 치세요. 크게. 어떻게 애교야? 네? 어떻게 요새 애교야? 좀 행복한 애교 건가? 부리는 거 같아? 그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일자리 좀 달라고. 한주 펑크를 해놓고. 네, 저는 지난주 독감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청정구역의 메인 진행자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없으니까 괜찮았나요? 아니 뭐 특별하게 네가 없다고 해서 방송이 망하거나 뭐 다운로드 수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늘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제가 그동안 잘 다져놓고 가서 그래요. 그래요. 탄탄하게.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다지고 싶네요. 마늘 빻듯이. 네, 정말 다지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근데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예. 박지희 아나운서의 공백은 잘 모르겠고 이 작가 형님의 편집 능력은 다시 한번 감탄하는 그래요? 시간을 제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나랑 같이 하면 편집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얼마나 너는 이제 좋아요. 위험 수위를 편집하는 건데 이게 매끄럽게 편집하는 거를 야 정말 기술입니다. 이것도 사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댓글을 확인을 했는데 네. 딱히 저를 원한다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김여진이한테. 그래서 참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긴급 새로운 피를 수혈합니다.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청정구역이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출연 좋아요. 네, 그래서 청정구역의 새로운 멤버 손수호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수호입니다. 네. 여기서 외모 평균이 확 올라가네요. 확 올라갔죠. 변호사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이거 왜냐면 높이 뛰어나서 조져야 재밌거든요. 외모 평균도 올라갔고 연령도 올라갔네요. 연령도 올라갔죠. 네. 또 어쨌든 변호사 하나 끼는 게 좋다는 생각에 우리의 평균 연봉도 올라갔고. 타격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알바 종방 이후에 2달 만에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 전혀 못하셨나요? 몰랐죠. 예, 전혀. 오창석 군이 요새 공부를 덜 해가지고 그래요? 정치 얘기할 때 나만 목이 아파서 이제 목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면은 오창석을 빼고 그냥 이렇게 셋이서 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기대해보고 나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난 사실 뭐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빠진다는 생각 한 번도 말을 안 해봤는데 얘는 아프지도 않아. 사실 내가 오늘 아팠거든요. 도대체가 안 아프니? 오늘 아파가지고 내가 독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감이면 집에 있어야지 왜 온 아침에 거야? 일어나서 목이 안 나와. 회사를 못 갔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가서 닌겔 맞고 목이 안 나와서 나 청정국 오늘 처음으로 쉬어야겠다. 그래서 닌겔 떼고 괜찮아서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목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출근 못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 청정구역 여기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정치 알바도 팟빵에 게시판 있잖아요. 댓글 네. 달 수 있잖아요. 한번 정말 처음 가봤어요. 가봤더니 좋게 봐주시는 글들이 지금도 하나씩 둘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치 알바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아마 정치 알바 들으시는 분들이 또 청정구역도 많이 듣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좋게 봐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요거도 없게 돼 있어. 기다려봐. 제2의 김남국화. 아주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는 오창석 부위원장을 이태원의 고깃집에서 봤다고 누가 그래요? 올려주셨더라고요. 가끔 고기도 먹고 다닙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웃었으면은 웃음소리하고 목소리를 듣고 오창석인가 싶어서 봤대요. 이태원 쪽으로 잘 안 가잖아. 이태원 쪽 잘 안 가는데 친구가 이태원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소고기 먹고 왔습니다. 여자친구요? 아니야 여자친구 아니고 남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분은 저기 민속마을에 계시나요? 민속마을에 네, 남미 여행 갔는데 기와집이 보이는 곳을 나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남미에 코리안타운이 있다고. 거기 집 계시더라고. 그렇군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미에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직원구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뭘로 연락해요? 동생 휴대폰. 동생 여자친구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갈 때 이제 동생 휴대폰 들고 갔네요. 서로 바꿔 쓰고. 그렇지, 다. 여자친구한테 좀 자유를 주세요, 이 기회에.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보니까는 박지훈 변호사하고 최욱 씨가 MBC 라디오 진행자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작가님은? 저요? 네. 좀 불러도 안 가요. 퍽이나? 아니, 제가 가면, 무슨 그래서 최승호를 옹호했구나. 이따구 소리 할 뻔할 뻔짜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좀,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이. 네. 다 갔는데 너는 왜 못 가냐 맨날 그러잖아. 예전부터.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나한테 오퍼가 왔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고. 일단 아침 방송을 못 합니다, 저는. 때려 죽어도. 연봉을 1억 10억 줘도 못 합니다. 아주 역량 있는 인사들이 다 아침 방송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0억! 아니, 아침 방송 죽어도 못 해. 못 하고요. 그리고, 낮 방송. 낮 방송은 제가 지금 쿨가당하고 사건반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건반장은 간둘 수가 없어. 왜요? 돈을 많이 줘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거 보는 게 낙이야. 그런 건 해야죠. 또 아버지께서 은근히 지금. 효자네. 그럼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늘 그거 보는 게 낙입니다. 그래서 그거 뺄 수가 없고, 쿨가당 같은 경우에는 간둔다 그랬는데.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대폭. 임금 인상을. 대폭을 해주면서. 얼마나 대폭?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전기사 몸치장군 밥풀,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제주 세화 마음스테이, 쇠속각 GS 25점, 최욱의 풋고추 이쁘지예, 동탄 EL2B 고니자 해소, 커피 스탠다드, 이 작가 쉴드 치다 쓰러짐, 지인은 홍콩에, 오창석의 노각, 신림역 만화카페 휴, 북의 상동 가마솥 순대국, 속쓰림 메락스. 제가 아나운서 출신 아니야? 제가 오늘 독감 걸려가지고, 네. 순댓국, 속쓰리 메락스, 대구의 선 단디 대리운전, EXR, 꼬조,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구서동 명물아구찜, 잼난 영화 팟캐스트 무비쇼, 아이고, 굴렸다. 포메인 구리갈매점,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옥계동 불빠따, 안동 꼴통, 염창동 잘해준 핸드폰, 홍콩 지더 그레이스, 이 작가보다 남태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피버컵, 양양 등불, 복현동 망고핏 다이어트, 페인티트 뮤직, 아산 둔포 황소야, 고기는 경주 광주 하늘소,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일산 백성동 카페 울프스, 누린 홍콩 가서 홍콩 가네, 부산 설빙 가야대로점, 팟캐스트 나는 변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에 발전기사. 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발전기사가 왜요? 뭐가 이상해요? 약간 잘못. 발전기산. 아니요? 발기전사로 읽을 것 같아. 잘못하면. 지랄을 하는 거죠. 발전기사로 넘어갔는데 발기정사는 또 왜 꺼내는 거야? 나 그렇게 봤어. 정말 음란마귀가 씌어가지고 말이야. 요즘 발기전사랑 만나나 봐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그런 사람 찾기 준비가 돼 있는 힘들어. 사람을 만나는구나. 찾기 힘들어. 예. 알겠습니다. 청정구의 공식 후원 계좌는 안내해요. 네, 청정구의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정구역 80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벌써 80회네. 우리 100회 특집 방송 이런 거 하나요? 안 할 거예요. 100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회까지, 진심으로. 100회까지 너는 못 갈 수 있지만 우린 갈 수 있을 것 같아. 100회 특집 공개 방송 토크도 너무 힘들어. 너무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네. 그럼 우리 100회 기념으로 어디 여행 가나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게요. 하와이. 고민해보는 게 진짜 많네요. 우리 마카오도 간다고 그러고 하와이도 간다고 고민해볼게요. 그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역대급 추위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지금 밝혀졌나요? 네, 일단은, 이 화재 사건이 최근 몇십 년간 아마 최대 큰 피해자일 것 같아요. 사상자가 총 190명. 저도 사망자만 39명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39분이 세상을 떠났고요. 부상자도 많죠. 원래 38명이었는데, 치료받던 분이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39명. 근데 지금도 또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계셔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화재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죠. 네. 다만, 이제 전기 관련된 부분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전기 합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탕비실에서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났다. 근데 문제점은 응급실에서는 그런 치료를 위한 목적 이외의 것 설치하면 안 되는데 탕비실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화재 진압이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된 거 아닌가요? 빨리 됐죠. 근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난 원인은 유독 가스 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연기가 일단은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많이 흘러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층 그 본관 통로하고 요양병원 통로 사이의 틈, 그 사이 계단 중앙 계단 사이로 연기가 많이 흘러나왔고 또 방화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방화문에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나왔고 하여튼 총 4군데로 연기가 들어가서 거의 사망하시는 분들이 화상한 적 없어요. 네, 근데 질식사. 거의 질식사. 이 연결 통로 부분이 거의 불법 증축된 걸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요양병원이 있고 일반 병원이 있잖아요. 네. 건물이 원래 두 동이 별개인데 그 건물 두 동의 연결 부분을 이제 허가도 없이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기가 전달이 됐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이 희생을 당했는데 뭐 재연기나 배연기나 뭐 이런 것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 건물은 그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건물이 법적으로 볼 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죠. 근데 이게 밀양시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이쪽에 시정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안 지킨 그만이에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나 법적으로? 이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면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해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철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내라.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3천만 원 내라. 근데 이 병원은 그걸 냈습니다. 그거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고 계산을 한 건가? 아니, 그거를 철거하면은 영업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운영에. 결국은, 이게 부과되면은 3천만 원을 내는 거죠. 건설적인 일을 좀 하시고, 그래서 국가의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취업하시면 취업률도 올리고, 그게 문재정부 도움되는 거잖아. 이 사실은 댓글 달면 그게 뭔 도움이 되나? 아니, 취업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댓글 달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시간차가 짧다. 거의 약간 채팅창처럼 올라와요, 댓글이. 극히 일부 똑같은 걸 도배하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극히 일부? 네네네. 뭐 제가 또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이동영 작가가 뭐 본인에게 좀 기분 나쁜 댓글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배척하고 그런 성격은 또 아닙니다. 근데 놔두잖아. 네. 다른 뭐 팟캐스트처럼 뭐 삭제하고 뭐 자격하면 다 삭제하고 이러지 가만히 놔두잖아. 그런 데도 있어요? 또 확전하려고 또. 확전 안 돼. 다른 팟캐 건들지 말고. 다 가만히 두고 다 읽어보고 하잖아. 난 진짜 몰라 어딘지. 많이 그래. 몇 군데.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본인한테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그냥 건들지 말고. 마이웨이. 어쨌든 약간 변태적 성향이 있어서 자기 욕하는 글 꼬박꼬박 다 챙겨봅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힘쓰죠. 거의 헬리콥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지지난주 한승역 사연 보내주신 분이 후기글 보내주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후배 문제. 그때 고민하셨던 거죠? 기혼인데 회사 후배가 날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거절했더니 그 여자의 능률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이 왔었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소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반성을 했었던 점은 제가 그 친구에게 너무 무안함을 안겨줬을지도 모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사 조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젊은 친구가 혹여 사내에서 내쳐진다는 기분이 들까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친구의 업무에 관련해 다른 부서원들도 수군되는 상황이 와버렸고요. 어쩔 수 없이 인사 담당 부서원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규모가 꽤 큰 회사이고 인사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곳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후 상황은 인사 조치에 맡기기로 했고 다만 그 친구가 역량이 있는 친구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지랖을 약간 부린다면 혹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미혼인 청년분들 그 마음 절대 기혼인 분들에게 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오창성님 찍기 신공 장난 아닌데요. 구땡은 아니지만 비슷한 언저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청정구역 응원합니다. 라고. 제가 그때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회사일 수가 있다. 네, 구글. 외국계에서 구글일 수도 있다 했는데 비슷한 언저리 맞는 거. 페북 뭐 이런 데서 일하겠네요. 네이버 이런 데. IBM이네. 이게 근데 뭔 사건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뭔 사건이었지? 아니 그 여자가 미혼인데 그 기혼인 남성 선배한테 은근히 막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술 먹고. 남자가 사연을 보내줬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남성이 거절했더니 그 후로 얘가 일을 되게 잘했는데 일도 잘 안 하고 막 그랬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잘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회사 인사 조치에 맡기기로 했다고. 뭐 그럼 됐지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그냥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 회사면 진짜 체계적인 시나리오인데 IBM 확신합니까? 저는 느낌이 IBM입니다. 구글 언저리 우리나라 다음 아니야, 다음 제주도. 네이버 아니야? 네, 외국계일 겁니다. 내 생각에 왠지 네이버일 것 같은데요. 이 분당 쪽에서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강남을 좋아하는 분당 분위기니까 좋네. 강남 좋아하시는 분이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를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이고님께서 올려주신 걸 한번 볼까요? 네, 그 직장 상사가 합리적인 어떤 사유로 갈구는지 그냥 막 갈구는지 생각 먼저 해보시고요. 전자라면 본인 문제점 파악이 먼저입니다. 후자라면 증거 수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상급 기관에 신고한다면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 류의 인간은 대부분 그런 소리 찍소리 못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법대로 내지는 규정 그런 거에 대단히 약합니다.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장기적 해결이 안 됩니다. 상사가 지적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고 단둘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위 동료들 절대 같은 편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사가 갈굴 때 그냥 완전 무대뽀로 갈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꼬투리가 있을 거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상사분에게 업무적이든 개인적이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 생활 25년 정도 했는데 밑에 직원이 아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알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좀 꼬운 것이 있어도 상사 기분 좀 맞춰주고 그래요. 너무 비합리적이거나 범법 사항만 아니라면 그리고 술도 좀 마셔주면 되지 점점점. 나도 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술은 약하고 마시라고 광고는 하고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때려치우지 마시고 화이팅. 갈구는 회사 공기업 상사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에. 네, 자기 혼자 왕따 시키는 것 같고 상사한테 가서 하소연하면은 너가 일을 못 배웠다.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일 못할 줄 몰랐다. 이런 게 결국은 뭐 이분도 한량인고 분도 저희 거의 우리랑 같은 얘기 해주시는 거죠. 일단은 상급기관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연 주신 분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꼭 메모 필수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묘성 기자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 잘하네요. 손면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정치 얘기도 훨씬 풍부해지고 진행될수록 청정구역에 녹아 들어가서 너무 잘하시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그 정도 강추. 지희 하나 얼른 나으세요라고. 손 변호사님 아이디가 꼭 메모 필수였군요. 그렇습니다. 지가 썼어? 바로 나오네요. 네. 그 정도 필수 이런 거요. 녹아 들어가다 못해서 이제 정말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아이디를 공개하셔가지고. 네. 얼른 나으라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선수 변호사 팟빵 아이디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달배라고. 달배. 달배가 그러면 직접 올려주신 의견 한번 좀 읽어주시죠. 다음 사연. 네. 예. 그렇네요. 두 개 다 틀렸네, 오늘. 네. 손수호 변호사님, 정치 알바 때부터 깔끔한 목소리와 논평으로 팬이었습니다. 오, 셀프. 네, 변호사다운 깔끔함과 이 작가님 앞에서의 쭈구람을 오랜만에 보니까 좋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약속한 서민을 위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방송과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총선에서 인천에서 만나요. 뭐야? 선언 미리 예시도 해놨네요. 인천.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 네.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하고 약속이었죠. 정권 교체한 다음에 참배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그 이제 세 명과 그때 같이 가셨죠. 갔죠. 근데 수호가 따라온다더라고. 따라와라. 따라와서 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빅픽처였나? 그렇지. 아니, 그런 날인지도 몰랐어, 사실은. 방명록에 뭐 우리는 뭐 그냥 그립습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네. 손수호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선 출마급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이거 마음속의 참. 욕망을 한 번에 드러내신 게 아닌지. 서민을 위한 야, 이거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그래, 서민을 위한 삶은 인천에서 살길 바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곧 나옵니다. 아마 차차기 대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여야겠는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리 손소부 변호사님께서 네. 2개나 올려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의견 주신 한량이 부분. 네. 좀 분석도 잘 해주셨고. 그러게요. 결국은 굉장히 길게 또 네, 남겨주셨어요. 도움되라고 네. 이렇게 주셨으니까 한량이고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 꼭 명심해주세요. 절대 때려치우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 나가면 추워요. 네, 나가면 지는 겁니다. 네. 네. 댓글 당첨되신 우리 한량이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 대본인데 여기 김묘성 기자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기분이 좀 나쁘려고. 우리 안가 직원들 좀 문제가 많네. 많죠. 네. 네, 이런 부분 좀 시정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75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주에는 85분이었는데 제가 빠져가지고 10분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50분이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엔 62분. 이것도 빠졌니? 네. 이것도 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빠졌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하하 대리운전 앱을 다운로드하면 저도 이제 카카오에서 벗어나야겠네요.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신개념 카페형 건강원, 즙은 제주 즙 짜는 사람. 카페형 건강원이래요. 즙은 제주 즙 짜는 사람. 064-744-8245. 아르기닌, 레시틴, 아연 보충. 아레로아로 한 번에. 활력 있는 아침. 네이버팜 아레아. 아레아. 네, 네이버팜 아레아로 가셔서 활력 있는 아침. 이거 뭐를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기닌. 검색해보면 알겠죠. 레시틴. 아르기닌, 레시틴 판다고 했잖아요. 처음 보는 거야. 아연. 아연? 남성분들 많이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ZN. 네. 네이버팜 아레아. 누구나 가족처럼 관악구 서울 엔치과.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노년역 노상훈 성형외과. 가봐야겠다. 은경수 사랑해.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서울중앙시장 봉스테이크. 국내 최초 결제 후 3분 만에 입금되는 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다올페이. 실험되는 코아테크, 실험실 장비도 코아테크,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시각장애인 안마, 불광역 7번 출구 이조은 안마원, 네이버 검색 이조은 안마, 목조주택은 지성하우징, 홈페이지 방문해보세요. 팟빵 가족 고가 선물 증정, 4차 산업 코인스캔TV, 회원가입 88 이벤트 중, 팟빵에서 코인스캔TV 검색하세요.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한이메드, 검색창에 한이메드. 구토는 내일의 두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취지를 앗아간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새벽 2시까지 영업해요. 버라이어티 베이킹 방송 쿡빵. 유튜브 검색 토크쇼 쿡빵. 즐거운 공간 카페 울프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야.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빨리 오는 대리운전 6분 친구 대리운전 1688-6079 대리운전이 2개나 있네요.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안산 반월공단 커피 주스 마실 땐 반월공단 종합상가 1층 달달한 스토리. 다스는 누구 거 MB 구속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오뎅과 핫도그, 최대 주거 복합단지 숲속마을 타운하우스, 그리고 페이팔 후원자 김유상님까지 후원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 만나볼까요?